안녕하십니까. 생초보를 위한 정보처리 기술사 학습. 네, 여섯 번째 암기노트 작성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암기노트는 학습을 시작하게 되면 누구나 만들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나만의 암기노트를 어떻게 만드느냐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암기노트 유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암기노트는 첫 번째, 수기 작성. 서브노트와 마찬가지로 수기로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보통 B5 수첩이라든지 아니면 더 작은 수첩에 키워드 중심으로 입력하는 기록을 하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외우는 방식입니다. 네, 두 번째는 엑셀 정리 방식, 세 번째는 워드 정리 방식이 있습니다. 결국 암기노트도 서브노트와 마찬가지로 본인의 성향에 맞는 작성이 필요합니다. 일단 제가 작성했던 부분은 수기 작성을 먼저 진행을 했었고, 수기로 키워드 부분들만 정리를 해서 했었는데 들고 다니기가 일단 양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엑셀하고 워드에 대한 방식으로 변경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암기노트에 대한 유형은 다 진행을 해본 결과 개인적으로는 엑셀 방식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추가된 토픽 그리고 암기장 내에 이제 도식 같은 부분을 추가를 할 때 조금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제를 하나씩 보여드리자면 일단 수기 작성은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없어서 현재 보여드리기가 애매하고요. 일단 워드로 한 부분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워드로 할 때는 지금 보시면은 토픽 그리고 토픽을 왜, define, what, how 이런 식으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왜에 대한 부분은 보통 저희가 기술사 답안을 작성할 때 서두에 나오는 부분들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BCMS 같은 경우는 중요성을 일단 Y 부분에 넣었는데요. 재 손실로 인한 피해 대형화, 재해 요인의 다양화,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 감독 체계, 그리고 정의에서는 업무 중단으로부터 발생하는 중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총체적 접근법, 그리고 이 정의 부분을 저희가 따로 둔 이유가 이렇게 보시면은 정의를 지금 제가 두 개를 작성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를 작성한 거는 그 실제 답안을 쓸 때 자기 입맛에 맞는 것들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지금 유사한 정의를 두 개를 해놓고 어떤 게 더 나을지를 판단하는 형태로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what 부분은 결국 이단락 부분에 쓰는 내용인데요. 구축 절차, 그리고 핵심 구성 요소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지금 보시게 되면 BCMS, BCO 구성 방안과 검사 방안, 그리고 BCP. 지금 보시면 토픽에 따라서 내용이 좀 달라지는데요. 잘 아는 토픽은 이렇게 짧게 진행이 되지만 잘 모르는 거는 이런 식으로 좀 내용이 길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 노트도 이 반복을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처음에 작성을 진행을 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엑셀 방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지금 엑셀 같은 경우도 이 부분 이렇게 작성한 이유는 지금 A4 용지에서 출력을 한 다음에 양면으로 출력해서 토픽 단위로 보기 편하도록 만든 형태입니다. 그래서 오픈 API 매니지먼트, 인시던트 관리, 문제, ITIL 이런 식으로 정의, 특징, 서비스 방식, 그 다음에 데이터 형식 이런 방식으로 꼭 들어가야 될 키워드들만 이렇게 나열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제가 시험을 보기 전에는 이 자료를 가지고 공부를 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 공학부터 데이터베이스, 보안, CA, 디지털 서비스, 알고리즘, IT 경영, 네트워크. 이 순서는 일단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을 했는데요.
수공이나 DB 보안 같은 경우는 정보관리 기술사에게 핵심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단으로 꺼내고 이제 제가 잘 모르는 CA나 네트워크는 좀 뒤로 뺀 형태입니다. 그리고 IT 경영 같은 경우는 제가 좀 내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뒤로 빼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메인이고 그다음에 디지털 서비스와 알고리즘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토픽을 보게 되면 현재 제가 122회를 기준으로 만들었던 노트다 보니까 지금 내용이 가장 최근 걸로 다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세로형으로 이 A4에 맞춰서 했을 때 장점은 양이 일단 적고 한 페이지에 토픽이 최소 25개에서 30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얇은 양의 종이를 가지고 출력해서 볼 수 있다는 부분이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식과 함께 보통 많이 사용하는 방식이 이 토픽 그리고 암기 내용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정리했을 때는 지금 앞에 있던 엑셀 형식하고 조금 다르게 양이 좀 많아지긴 하지만 내용을 출력해서 할 때도 이제 빈 공간에 내용에 대한 부분을 기록을 할 수 있다든지 출력의 그 추가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하기가 좀 용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의 그 암기 노트를 많이 사용을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암기 노트는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암기 방법. 암기 방법은 보통 두음 법칙이 있습니다. 그 두음 법칙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기분, 설시, 재운. 이거는 지금 요구공학에서 단계별 기준선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재고내약 요거는 BSC에 대한 구성 요소입니다. 네, 요런 키워드 이런 두음 법칙으로 토픽을 전체적으로 뽑는 것도 좋고 아니면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워드에서처럼 지금 정구성계 이런 식으로 이 답안 암기장을 만들고 여기에 두음 법칙을 적용해 놓는 부분이 좋습니다. 그래서 BIA는 대손보필이라는 것은 절차입니다. BIA에서는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대상 업무 선정, 손실 정보 산정, 복구 우선순위 도출, 복구 필요 자원 분석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하는 토픽의 가장 중요한 요소들을 이렇게 둔법칙으로 뽑아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PDCA 같은 경우는 이제 기본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디에든 갖다 쓸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키워드들에 대한 둔법칙도 있지만 분류에 대한 부분도 그 둔법칙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희가 많이 쓰고 있는 게 스와트 분석에서 강, 약, 기회, 위 이렇게가 있고 그리고 패스트 정경사기 보통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 분류에 대해서도 둔법칙을 사용하게 되면 일단 암기에 대한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의에 대한 암기가 있습니다. 정의는 키워드 기반의 키워드 기반으로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자면 이제 4차 산업혁명 네. WBS라고 할까요? WBS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프로젝트 전 단계 워크 패키지 단위로 세분화한 계층 구조 이 정도로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뭐 살을 더 붙여서 정의를 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에 대한 부분들은 키워드 중심으로 가지고 오고 기본적으로 뭐뭇을 위
뭐뭇을 위한 뭐뭐하는 방법, 기술, 공학적 접근법, 패러다임 이런 식으로 정의는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정의를 구성할 때는 기본적으로 예를 들면 프로젝트 WBS를 보게 되면 프로젝트에 대한 범위 일정 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워크 패키지 단위로 세분화된 계층 구조, 계층 구조, 기법 이런 식으로 말을 만들 수가 있는 상태입니다. 네, 일단 그리고 세 번째 도식 암기하는 거. 도식은 보통 저희가 아까 PDCA 방식을 많이 쓰게 되고요. 이 부분은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한 번 더 따로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도식에 대한 부분을 하겠습니다. 도식은 2교시나 1교시 1단락 그리고 3단락 2교시 1단락 그리고 4단락에 사용할 도식들 그리고 2, 3단락에서 사용할 도식들 이런 것들이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도식 부분은 제가 따로 한번 에피소드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있는 기술에 대한 암기. 지금 기억나는 것은 보통 저희가 많이 쓰는 게 재생, 통판서보. 네, 이게 뭘까요? 네, 제어, 센서, 통신, 판단, 서비스, 보안. 이걸 이렇게 보통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많이 쓰는 게 인지, 판단, 제어해서 인판제, 인지, 판단, 제어. 보통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서 많이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수저, 분갑, 폐. 뭐가 될까요? 수집, 저장, 분석, 가시화, 폐기. 보통 데이터 부분에서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을 표현할 때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제가 따로 에피소드를 만들어서 네,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제 암기 노트 만들 때 유의사항. 네, 한 번에 만들어지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 그 암기 노트는 기본이 반복을 위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한 번에 이해가 안 되면 5번 그리고 10번 반복을 하면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암기 노트 만들 때 중요한 건 두음 법칙과 관련해서 두음 법칙과 풀이를 그러니까 풀네임을 함께 쓰세요. 왜냐하면 시험에 갔을 때 가장 답답할 때가 두음만 생각나면 환장합니다. 왜냐하면 내용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두음만 생각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방어하기 위해서 풀네임도 함께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암기 노트 작성과 암기 노트에 대한 그 암기법을 간단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그 나머지 더 자세한 내용들은 일단 시간 관계상 다른 에피소드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